짱성이라는 사나이가 인기 있는 명기를 찌지에서 빼내어 아내로 삼았다. 그의 동생은 샹가오로 서영인 향성과 우애가 대단히 깊었다. 향성이 아내로 삼은 기생은 버스라는 여자로 향성과 서로 좋아하다 혼례를 약속했으나 타사의 포주 어멈이 요구하는 몸값이 너무나 높아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사의 포주 어멈이 기적에서 벗어나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우선 그 전에 파사를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마침 전부터 파사를 특별히 대하던 쭝스 성을 가진 유력자가 그녀를 첩으로 삼고 싶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파사가 포주 어멈에게 애원했다. 저를 장씨의 첩으로 팔지 마세요. 그 집에 가봤자 이곳에서처럼 기생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제 소망대로 향성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파사가 거듭 애원하자 결국 포주 어멈도 승낙하고 향성에게 편지를 썼다. 향성은 처가 일찍 죽고 새 장가를 들지 않고 혼자 지내던 터라 파사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렇게 해서 향성은 당장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파사를 기적에서 빼내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었다. 한편 파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장은 분노한 나머지 부하를 시켜 향성을 죽여버렸다. 동생 향고는 비분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여 장을 고발했으나 장이 뇌물을 뿌려 관원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고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제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향고는 품속에 비수를 품고 장을 없앨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숨어서 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레 비를 만나 온몸이 흠뻑 젖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추워져 얼어붙을 것 같고 거의 의식불명이 될 지경이 되어 향고가 산신을 모신 작은 사당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한 도사가 있다가 무명옷을 내주며 빨리 갈아입으라 하였다.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향고는 옷을 갈아입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후들후들 떨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틈엔지 자신의 몸은 호랑이로 변해 있었다. 향고는 너무도 놀라고 기가 막혔다. 향고는 놀라고 슬퍼하면서 산을 내려가 원래의 자리에 가보니 거기에는 자신의 시체가 풀숲 속에 가로누워 있었다. 향고는 혹시나 다시 몸속으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과 까마귀나 짐승들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시체를 지키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튿날 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즉시 향고는 훌쩍 뛰어올라 장을 말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 목을 물어뜯어 삼켜버렸다. 그러자 호위꾼들이 향고에게 활을 쏘아 그 자리에서 사살하였다. 향고는 우북하게 우거진 풀숲 속에서 잠이 깼다.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윽고 호랑이에게 목이 잘린 장의 소문이 퍼졌다. 그 소식을 들은 향고가 기뻐하는 마음이 들자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바로 그 호랑이였어. 향고는 마을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상야릇한 체험을 이야기하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확 퍼졌다. 장의 아들은 부친의 참혹한 죽음을 애통해하다 이 소문을 듣자 당장 향고를 관가에 고발했다. 그러나 향고의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무계하였기 때문에 사직 당국에서는 진상을 밝힐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